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 보면은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을 원재료 해서 제조 생산한 물품. 자, 보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장이에요.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 생산해서 물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100% 외국 물품만 가지고 물품을 제조 생산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산 원자재를 사용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하고 혼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외국 물품으로 볼 것이냐 내국 물품으로 볼 것이냐 관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하고 혼용해서 만든 이 제품은, 완성품은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외국 물품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외국산 원자재와 내국산 원자재を혼용해서 써야 되는데 내국산 원자재를 쓴다라고 해놓고 값비싼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내에 반입을 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세 포탈이죠.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는 수입 신고 수리를 거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 관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이렇게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처음부터 근절시키기 위해서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하고 혼용해서 만든 물품 무조건 일단 외국 물품으로 봐요.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착한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외국 물품 40%에 내국 물품 60%에서 물품 제조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품이 외국 물품이 되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국산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에 이제 보세 공장 규정에 가면 예외적인 규정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국산 원자재하고 내국산 원자재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할 때 처음부터 내가 내국산 원자재를 얼마만큼 사용하니까 내국산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국가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알리고 그걸 이제 사용신고라고 불러요. 나중에 나옵니다. 사용신고를 하게 돼요. 이렇게 사용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산 원자재 부분은 관세를 부과시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것부터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면 보세 전체 내용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보고 그 다음에 다 보고 나서 전체를 다시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이제 자격증, 단타성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왜? 뒤쪽 특히 대부분 보면 시험에 급급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법 부분에 들어오면, 특히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법이 상당히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열정을 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다시 나와요. 천천히 보면 돼요. 지금은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하고 혼용해서 만드는 건 일단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나오고 별도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세 포탈 방지예요. 관세 포탈 방지. 그리고 구제책으로 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 신고 또는 이제 반입 검사라 부릅니다. 반입 검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내국산 원자재 부분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외국 물품, 왜냐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수출 수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외국산 원자재와 내국산 원자재を혼용한 것은 외국 물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